안녕하세요. 지성환씨 박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쿠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카페를 보든 식당을 보든 플랜카드를 보든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회원가입하시면 10% 추가 할인해드려요. 이 기간 안에 구매하시면 추가 적립을 해드려요. 이거를 구매하시면 같이 사은품으로 이거를 드려요. 이렇게 홈쇼핑 같은 데서도 보시죠. 이런 전략들이 다 쿠폰의 일종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쿠폰은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거나 재고가 막 쌓여갈 때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할인을 해서 구매욕을 끌어올리는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쿠폰에 대한 부작용과 이 쿠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쿠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고 또 쿠폰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쿠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쿠폰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유래를 좀 찾아봤는데 쿠페이라는 자르다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초기 용도는 19세기 초반에 금융권에서 먼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제출하면 이자를 이렇게 받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가면 여행사에서도 쓰고 콜라를 파는 데 쓰기도 하고 이제 기업들이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 쿠폰이라는 단어가 기업들이 사용하는 할인 정책, 프로모션 이런 걸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쿠팡이라는 말도 찾아보면 쿠폰이 팡팡 터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과 팡팡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쿠팡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이름을 기억하기도 쉽고 뭔가 팡이라고 하니까 좀 귀여운 느낌도 있고 의미 전달이 되게 잘 돼서 좋은 네이밍인 것 같습니다. 쿠폰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쿠폰을 준다는 것은 기업의 어떤 이익률을 감소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10,000원짜리 제품을 하나 파는데 이거를 20% 쿠폰을 준다고 하면 8,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벌써 20%의 이익률이 감소가 된 거죠. 물론 기업들의 어떤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쿠폰에 대한 활용도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악성 재고가 좀 쌓여 있다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폐기는 하지 말자, 빨리 그냥 싸게 팔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기업의 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차라리 이익을 감소하고 말지 그거를 대량으로 폐기를 하게 되거나 이것보단 나으니까 기회비용의 하나로 쿠폰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할인 기대로 인한 구매 보류라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서 이제 마스크팩을 이제 구매를 할 때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어떨 때는 50% 할인을 하고 어쩔 때는 정상가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할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스크팩을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 과거에 제가 50% 할인돼서 산 기억 때문에 그거를 굳이 그때 사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마스크팩은 필수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그냥 할인하면 그때 구매하지 이런 생각으로 좀 구매가 보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쿠폰을 자꾸 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갖게 되고 자꾸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값에 구매한 고객은 억울할 수 있겠죠. 내가 분명히 어제는 10,000원에 샀는데 다음날 갑자기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좀 이것도 역시 허탈감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 또 이탈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쿠폰이라는 이제 어떤 마케팅을 기획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인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지, 또 광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과정에서 원가가 증가할 수 있다.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쿠폰 의존도를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품의 경쟁력과 차별화 그리고 품질에 대한 것을 강화를 해야겠죠. 우리 제품이 다른 회사의 제품에 대비해서 어떠한 점이 차별화가 되고 어떤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절대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가격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데 그것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도 있을 거고 상표권도 있을 거고 고객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멋진 제품을 또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서비스와 상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이 채팅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 이런 것들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거래처나 이런 데서 이제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보면 이 문자라는 건 어떤 사람의 감정 같은 게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억양으로 얘기하는지, 어떤 말의 속도로 하는 건지 직접 대면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 상담을 할 때는 약간 어설픈 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친근함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간 물결 표시하고 웃음 표시를 하나 넣는다든지 조금 뒤에다가 이모티콘을 하나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너무 장난스럽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절해 가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배송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빠른 배송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주문이 오후 4시든 5시까지든 최대한 늦게까지 끌어서 이때 주문한 사람들한테는 바로바로 상품을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CS 상담 센터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규 시간, 근무 시간 이외에 알바를 쓰든 아니면 직원한테 조금 더 비용을 주고 상담을 요청을 하든 좀 야간에도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있으면 좋다.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이때도 필요하면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게 좋다. 가능하다면 그런 이제 서비스로 조금 차별화된 전략을 쓸 수 있겠죠. 그 세 번째는 유통망 구축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거는 비교적 파는 것보다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거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만 판매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많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마트에도 입점하고 백화점, 면세점,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어떤 하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 제품을 누군가가 다른 채널에서 많이 팔아주면 나는 열심히 물건 만들고 개발하고 AS 해주고 이런 것들만 잘 해줘도 충분히 그 회사의 시스템은 돌아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잘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 연관 상품을 만들고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제품을 만들거나 연계 상품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에서 뭔가 같이 추가해서 10,000원짜리를 샀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30,000원을 합쳐서 사게 된다든지 아니면 리필 용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같이 사면 좋을 제품들을 묶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숨어있는 고객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사람들의 어떤 동네라든지 아니면 장소 같은 게 있어요. 학교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숙박업소에서 산다든지 이렇게 주소지 같은 거를 유심히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디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거래액도 몰리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점점 몰리면서 온라인에 대한 광고를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반대로 이거를 오프라인 쪽에서 어떻게 내 제품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버스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게시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어떤 미디어 그 광고도 할 수 있고 전단지를 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광고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 제품을 좀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빠르게 퍼지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또 빠르게 잊혀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뭔가 실제로 그런 광고들을 보면 이게 머릿속에 남아서 그게 온라인으로 또 가서 광고를 보다 보면 그게 계속 눈에 익거든요. 그래서 한 3번, 4번, 5번 보면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아 진짜 이 제품이 유명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광고 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잘 책정을 하셔서 집행을 해야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쿠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쿠폰이라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매력적이지만 꼭 그것이 소비자를 위한 좋은 선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제품에 대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자신감이 없다는 거고 품질 저하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충성 고객들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작용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쿠폰을 쓸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조심스럽게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